네, 안녕하세요. 테크한스입니다. 네, 오늘은 IT 스몰 토크 주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개발자뿐 아니라 IT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컨설턴트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직장을 시작합니다. 일을 하기 시작하고 막상 일을 시작하게 되면 커리어 패스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커리어 패스는 그래서 때로는 점검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직하려고 하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채용시장, 즉 많은 회사에서 입질, 즉 나를 필요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2, 3년이란 커리어를 두고 그 당시에는 나는 스페셜리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시간의 연속성상에서 보면 당시에는 나는 스페셜리스트라고 느끼게 됩니다. 일단 방향이 있어서 잘 진입하여 일한다고 해도 시간의 연속성이 해당 스킬에 대해서 2년, 3년에 그치고 다른 기술로 넘어가게 되면 자칫 스페셜리스트의 스킬셋이 점차 희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제너럴리스트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너무 잦은 이직은 이렇게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약간 스페셜리스트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너럴리스트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이직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죠. 즉 궤도 수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직할 때 내가 하던 분야 스킬을 계속적으로 지속하지 않으면 개발자로서 엔지니어로서 커리어 관리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 조직에서 회사에서 정년까지 다니게 되면 문제없지만 사람 일이란 게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 시장에서 나를 필요로 할지 안 할지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갈리게 되는 것이죠. 즉 이력 기술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1만 시간 법칙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자,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말콤 드레이웰은 1만 시간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10년 동안 서너 시간을 투자할 경우 약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년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 즉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달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일관되게 일을 해오는 것이 스페셜리스트로 유지되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회사에서의 일도 이직하면서 새로운 일도 이것이 내가 계속 갈 길이라는 확신이라는 것이 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흐르고 다시 이 기술 이력에 대한 또는 궤도 수정을 할 시간들은 계속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채용 시장에서는 이른바 스페셜리스트를 찾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과는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관이 있을 수도 있죠.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현명한 사람들은 일은 일대로 지속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사이드로 빼거나 주말에 자아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스페셜리스트의 분야, 적성을 찾아서 5년, 10년 지나다 보면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관리자, 매니저로 빠지거나 소위 말하는 컨설턴트로 빠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IT 직종에서 개발자, 엔지니어, 컨설턴트 모두 각자의 롤이 비슷하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포지션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스페셜리스트의 경력은 빛을 발하는 반면에 제너럴리스트는 아는 것은 많지만 이것을 인정해주는 조직이 아니면 사실상 애매해지는 커리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 때부터 자신의 영역을 하고자 하는 영역을 정하고 물론 적성도 고려해야겠죠.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나중에 더 안정적인 커리어를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입의 첫 직장은 중요한 것이고 일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이것이 내 길이 맞는지에 대한 자문자답을 어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그러한 사례를 들어보자면 통상 스페셜리스트라고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한 DBA, 즉 DB 관리자, 그리고 요즘 핫한 데이터 과학자, 머신러닝, 딥러닝 분야, 그리고 또 개발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서 C 언어 인베디드 개발자, 자바 개발자, 파이썬 개발자, 증권 C 언어 개발자, 게임 개발자 등을 스페셜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자 입장에서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업무 도메인에서의 스페셜리스트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업무 전문가, 보험 업무 전문가, 물류체인 전문가, 또는 ERP 전문가, 소위 말하는 업무 컨설턴트도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자 관점에서 제너럴리스트는 IT 컨설턴트, 프로젝트 매니저, 세일즈 컨설턴트, 프리세일즈, 기술 영업, 범용적 아키텍트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포지션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를 비교해보자면 스페셜리스트의 포지션이 더 시장에서 인정받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가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시간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한 사람들은 제너럴리스트의 일반적 지식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너럴리스트로 오랜 기간 머문 사람들은 스페셜리스트의 지식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조직이 없으면 시장에서 도태되기 쉬운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술 테크 직종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이직을 결심하는 분들은 자신의 스페셜 분야를 계속 살리거나 그러한 분야를 키워가야 시장에서 나를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너무 잦은 이직, 2-3년마다 바뀌는 나의 스킬셋, 기술셋, 날리지 셋이 계속 바뀌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커리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테크한세였습니다.